자, 그러면 자유의 이론 첫 번째 장이죠. 알의 목적. 알미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알, 안다고 하는 게 뭔가? 안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제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전제를 안고 가셔야 돼요. 계속. 알미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알은 무언가? 실제로 내가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레시피를 진짜 알려고 하는 게 알민가? 내 인생의 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벗어나려고 알을 추구하는가? 그래도 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잘 돼보자고 알을 추구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구적 도덕성, 지구적 평화로움, 지구적 정의감 가지고는 이거 무언가 문제가 있다. 더 알아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알미라는 것을 더 알아갈 것인가?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하고 알미라고 하는 것도 이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거 끝이 있을까 없을까? 알미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나오잖아요. 알미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지금 해봤잖아요. 알미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한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슈타이너가 뭐라고 했건 간에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왜 그게 자명해요? 위치마다 다르니까. 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알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미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자,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개인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슈타이너가 이제 들어가는 말로. 자, 나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 개인성을 예찬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하네요. 개인성을 어떻게 볼 거냔 말이죠. 개인성, 개인성. 여기 이제 퍼슨이 있고 인디비주얼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전적 의미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우주 섭리 안에서의 얘기는 저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면 천부경 일시무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오해들은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전제를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자,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이나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점점 견고하게 바뀌어가고 있죠. 예를 들면 마을은 공동체였는데 지금 공동체 없어지잖아. 개별적이 돼가고 있죠. 개별적인 세상. 그러면서 그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주의, 나아가서는 뭐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지금 확신해요. 왜? 우리는 지금 뭘 보면 돼요? SNS 세상 보면 돼. 게다가 코로나 시대 완전 다 분리됐죠.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보면 개인이라고 이걸 마저 읽어볼게요. 한국어로 자, 이건 뭐냐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요거는 번역한 거고 요거는 박규현 선생님이 주석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밑에 책을 읽으실 때 그런 차이를 일단 보시고 자, 한국어로 개인이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는 개념에 영어로는 뜻이 구별되는 인디비주얼과 펄슨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전자는 분리할 수 없고 보편성을 지닌 개별자.
후자는 분리된 개별의 주체의 의미로 쓰이지만 국어에서는 이를 구별해서 표현할 번역어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 주제로 삼는 개인은 전자다. 이후 전개될 지각 개념의 주체가 각각 퍼슨과 인디비주얼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일단 이건 여러분들 일단 보시고 자명한 건 뭐냐면 일시무시해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나투어져서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치적으로 봤을 때 전우주적, 전지구적,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의 이치는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 이치가 뿌려져서 개별적인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보편인지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것. 이치가 어떻게 분리가 돼요? 나투어져 나와서 각각 개별성을 안았을 때 이치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치는 강력하게 하나예요. 이치는. 물질을 안고 풀어졌을 때 그게 분리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드리면 개인성과 자, 뒤에 먼저 요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개인성과 개별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성을 인디비주얼리티라고 하고 개별 인간을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자 보시면 개인성과 개별 인간. 자, 이 그냥 단어로만 보죠. 단어로만. 단어로만.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일까요?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성의 성질. 개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 자, 그럼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경우. 인간이긴 한데 이치를 몰라. 물질 세상에 빠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깨지겠지.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떠한 인간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저 그러하게 풀어져서 개별 인간으로 되었어. 보편자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가 그대로 나투어져서 개인성이라고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고 보편성을 지닌 개별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개인성을 잘 발현시킨 개별 인간은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이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써놨으니까 그게 더 훨씬 쉽고 자명한 소리예요. 그걸 보시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여러분이 글의 방향이 멈칫멈칫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달아놓은 각주죠. 물질 세상에서의 결과적 시각으로 보고 설명할 때와 바른 이치의 시선으로 볼 때 구별해야 된다. 제가 이거는 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드린 거예요. 물질적인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내가 태어난 상태에서 이치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얘기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 책의 전반적인 주의사항 그리고 뭐든 공부하든지 간에 주의사항이에요. 물질 얘기인가 영성계 얘기인가 물질 얘기인가 이치 얘기인가 깨달은 내 얘기인가 깨달아야 할 내 얘기인가 크게는 이런 것들의 구분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를 물적 사고와 영적 사고로 구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설명드린 거죠. 이 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가르침들에서 이 가르침이 어떤 범주에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눈치를 채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주에 그냥 속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맞네. 그 범주에 속하면 이 얘기 들으면 또 이 얘기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도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가 나오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영, 혼, 몸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서 바라보는 얘기인지 여기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 설정을 잘하고 보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자꾸 설명드려요.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이 아니라 알을 원한다. 믿음이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지만 개인성은 존재의 한 가운데서부터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며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을 몰아내 버린다.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의 특질은 맞죠. 특질. 자, 그럼 개별인간. 개별인간은 내면 생활에서 비롯된 암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이러한 삶은 외부 규범에 굴종하지 않는다. 제가 최근에 50, 60, 70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 내면의 알미, 외부 규범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 이치가 된 상태, 이치를 안 상태,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방편이 될 수 있는 그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인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진리가 잘 풀어진 개인성을 안고 개별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인 거죠. 여기 이제 써놓은 거예요. 개인성을 가지고 개별 인간으로 완성된다. 어떻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각 시대마다의 특징이 있기에 그 시대적 오류를 설명하는 부분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서 무슨 가르침이 나오든 간에. 깨진 종교적 특질에서 오는 일반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알을 원한다. 그런데 자칫 이거 어떻게 돼요? 잘못 이해하면.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는 뭐라 그래요? 믿어야 된다고 하죠. 뭐를? 여러분 자신을. 그게 개인성이에요. 그게. 신신신신 거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라. 그렇다고 해서 개인주의 이런 게 아니죠. 어떤 걸 내가 개별 인간임을 알고 외부 규범에 굴종하지 않는 내 내면 생활에서 솟아오르는 침묵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개별 인간을 눈치채라 이런 말이에요. 눈치채라. 그 개인성을 가지고 개별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호기심의 물음으로 의심하고 계속 고찰 통찰하는 개인성이 이 부분 중요해요. 공부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겠다.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현돼야 되냐 하면 호기심, 물음, 의심, 고찰의 통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개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개인성. 물리적으로 개인성은 뭐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 깨지지 않은 개인성으로 개별 인간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슈타이너가 말하고 싶은 자명한 이치에 닿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런 개인성. 공부하는 자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죠. 깨지지 않는 순리, 도리, 섭리의 진리의 결과값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첫 번째가 또는 이미 깨져버린 육방세계에서 진단하고 판단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깨진 진리 세상을 판단하고 싶은 건지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개인성하고 개별 인간을 말하더라도 이치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호기심과 물음 그리고 계속 의심의 고찰에 통찰을 거듭하는 그 개인성을 가지고 궁극의 무로 올라가서 내가 개별 인간으로서 주제자이자 주인공으로 안주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공식화된 지식의 단편에서 벗어나서 우주 섭리 안에 자꾸 머무르면서 먹잇감이 되지 말고 전 우주적 알에 이르러야 한다는 슈타이너의 마음을 알고 글을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슈타이너 이 마음을 알고. 왜 슈타이너가 개인성하고 개별 인간을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싶은 건지 이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되는 거죠. 이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아는 본심 본태의 나를 발견해야 된다. 어디에도 굴종하지 않는 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포인트예요. 개인성 개별 인간을 이해하실 때는. 자, 나는 현 시대의 특징에 관해 어떤 환상도 없다.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뭐 환상 없어요. 이거 가지면 안 돼요. 절대. 나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개인성이 완전히 결핍된 채 유행만 따르는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과시하는지 알고 있다. 저는 늘 뭘 얘기해요? SNS 세상. 딱 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된 채 가짜 개인성의 표면의 상태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먹을 거 사진, 개, 고양이, 자기 옷, 뭐 이런 것들 계속 여기 물질 계속 한없이 그게 개인성이냔 말이에요. 잘못된 개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깨진 육방세계의 잘못된 개인성을 얘기하는 건지 깨지지 않은 진정한 개인성을 얘기하는 건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가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개인성이 완전히 결핍됐다고 했을 때는 이 개인성은 깨지지 않은 개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슈타인의 마음. 또한 나는 많은 동시대인 지금껏 내가 명시한 삶의 원칙의 방향으로 그들 삶의 질서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저도 제 강의를 그런 분들한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슈타인의 이 한 구절에서 이 마음을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친다고 표현하는지 내 삶의 목적을 어디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 책의 해석을 그냥 막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슈타이너의 마음을 알자. 여러 사람들이 각 시대에서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내가 깨달아 보니 그 방법이 블라블라블라 이러하다. 그것에 동의하고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책을 바치겠다. 미랄이 되겠다. 걸음이 되겠다. 진창에서 구르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글을 써대면서 나는 평생을 설파하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유의 철학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슈타인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인데 슈타인의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여러분이 짐작하셔야 돼요. 짐작하셔야 된다. 이 구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만한 구절이 아니다. 내가 들어가면서 이 책을 누구한테 쓰고 왜 썼는지에 대해서 서두에 꽝꽝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바친다 이러면서. 수행자,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씨알이 되겠다. 내 깨달음을 다 놓고 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거기서 뭐 개인성이 뭐고 개별 인간이 뭐고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또 찾아가지고 막 거기서 어렵게 막 파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저도. 그래서 개인성, 개별, 인간 이거를 얘기할 때 인디비주얼리즘, 퍼스널리티 이걸 얘기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개인성, 깨지지 않은 잘된 개인성을 가지고 개별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을 그 원리를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그 원리.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적 지혜를 받아라 그 소리죠. 무심을 알고 사는 개별 인간이 개인성, 개인성이 발휘되는 것이 목표다 그 말이에요. 목표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여러분들한테 알게끔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제 강의를 바치는 그 마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또 사전 정의를 정의하고 뭐 이제 우주 섭리적으로 보니까 삶의 목적이 이거고 그래서 자꾸 정의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보란 소리예요? 슈타이너의 마음. 슈타이너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나 그 마음을 알면 삶의 목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책을 책으로서 글씨로서 읽으니까 이게 갈피가 안 잡히는 거죠. 도대체 슈타이너는 그 삶의 목표를 뭐라고 두고 있냐? 이 글을 왜 쓰고 있나? 이것을 눈치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치는 표현. 여러분을 바쳐서 지장보살의 서원으로서 남들을 다 끌어올리겠다는 이 마음. 이 슈타이너의 마음을 그래서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부처 예수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0년 전에 부처 예수가 온 거예요, 이게. 경중, 무게, 넓이를 떠나서.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훨씬 더 세련되게 이 세상의 물리와 만난 사람이죠, 슈타이너는. 더 오래전에는 부처 예수님이 먼저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 과학적 이득을 못 보셨지만 슈타이너는 다시 부처 예수로 나토져 가지고 이 과학 물질 문명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 간 사람이란 말이죠. 초반에 슈타이너의 이 깨달음을 그래서 바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알자. 자, 독자들이 처음에는 다소 추상적인 영역으로 이끌릴 수 있으나 그곳에서 사고를 통해 명백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분명한 윤곽을 그려내야 한다. 우리 이제 사고는 좀 한번 들여다봤어요. 전체적으로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제가 말하는 그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혼에서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상위 차원의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하위 차원의 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것을 사고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의지든 철학이든 자유든 사랑이든 간에 물적, 영적 나누어서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책 전반에서 사고는 단순히 생각한다 일상적인 의미 외에 분명한 하나의 개념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사고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슈타이너는 많은 곳에서 사고의 특성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지만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슈타이너의 개념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이해 어려움이 있다. 어려울 수 있죠. 책 전체에 사용되는 사고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보다 통합적 이해력이라는 점이다. 1차적으로는 우선 그래요. 왜? 하나 끌어올려야 되니까. 물질 세상, 내 혼의 작용, 끌어서 믹스 섞어서 올려야 되니까. 통합하는 작용이 맞죠. 이 용어의 쓰임새는 대략 다음과 같다. 여기 1단계 얘기하네요. 1단계에서는 지각 개념을 통합하는 의식작용이다. 맞죠? 이는 칸트의 실천이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럼 2단계. 직관의 의지를 통합한다. 이게 또 상위 차원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태극을 그리는 게 훨씬 자명하고 쉽다고 그랬죠. 이렇게 있으면 1차, 이 위에 2차, 여기 또 태극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직관의 의지를 통합한다. 이때 의지가 쇼펜하우어식의 염세주의로 빠지지 않게 해석돼야 함을 전제로 지각의 불리한 세계를 자기 안에서 통합해 나가는 이론론적 시각이 트인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론적 시각,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걸까요? 맞는 얘기일까? 깨달음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얘기하는 이론론은 맞는 얘기예요. 거쳐가야 돼, 이론론을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맞죠. 자, 3단계는 나와 세계의 보편적 통합이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주가 되는 거죠, 우주가. 물리적인 지구 세상에서의 일체감이 아니라 진짜 우주가 되는 것. 우주가 탄생된 이치가 되기 전의 과정, 우주가 되는 것. 3단계. 그것이 가능하므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거죠. 그것이 가능하니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자유는 물리 세상 안에서 우리가 떠드는 그런 유치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라는 거죠. 이 정도 결론으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대자를 붙여도 될 만한 자유인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것. 위세 쓰임새를 모두 사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고도 이쪽 사고에서 이쪽 사고에서 이쪽 사고로 계속 연이어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야지. 사고도 한 걸음 물러나서 사고하는 것을 보고 그 사고도 한 걸음 물러나서 사고하는 것을 보는 능력을 계속 개발하면서 올라가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자 그 말이에요. 1차적인 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자. 동일한 개념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별도 설명 없이 섞여 사용하므로 독자로서는 문맥에 따라 구별해야 하는 눈이 필요하다. 저는 보통 읽어가면서 계속 구분해 드리죠.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탁 하고 분리시켜 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물적 사고, 영적 사고 이렇게. 그럼 편하잖아요. 물적 사고, 영적 사고. 의지도 물적 의지, 영적 의지. 자유도 물적 자유, 영적 자유. 이렇게 두 가지로. 그것을 오성원짜리에서 조화롭게 굴리면 그것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의 조화로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자, 어떻게 철학이 하나의 예술로서 자유와 연관되어 있고 자유는 무엇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한 것이 이 책에서 다루는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예술이라 그래요. 예술. 철학이 예술이다. 예술과 자유. 이런 부분들 보세요. 다른 모든 과학적 논쟁들이 이 책에 포함된 이유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유의 철학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러분들만의 자유의 철학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저도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하고 있고 슈타이너도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바친다는 의미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자유가 무엇이냐? 과학이 만일 개인의 존재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를 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저 쓸데없는 호기심만 충족시키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과학의 진정한 가치는 인류를 위한 결과물로서 중요성을 보여줄 때 드러난다.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특정 능력의 어떤 그 단편적인 개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모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훨씬 범위를 크게 깊게 보고 있는 거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 전체를 전면적으로 밝혀내는데 이바지할 때만이 가치를 가진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슈타이너가 알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슈타이너가 알미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부경에서 나오는 본신본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한 본성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 일단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뉘앙스가 서양 사람들의 물질 문명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극복시키기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굉장히 높여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건 단편적인 수준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책의 수준은. 하지만 슈타이너를 제가 믿고 있는 거는 뭐예요? 뒷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봤지만 슈타이너의 고찰의 통찰의 능력, 그 깊이는 거의 무에 닿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같은 메커니즘으로 상위 차원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 글은 최소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으로 설명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단계 깊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책은 과학과 삶의 관계, 인간의 관념의 세계에 복종하고 봉사하기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전혀 아니죠. 반대로 이 책은 단순한 과학을 넘어서 인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학을 이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주인으로서 관념을 대해야 한다. 관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예라는 말 나왔죠. 관념이란 말이 또 나왔죠. 그리고 과학 얘기 자꾸 하죠. 과학. 왜 그럴까요? 과학. 과학. 그래서 저도 뭐라 그래요? 과학, 물질, 문명이라고 퉁 쳐서 이 세상을 설명하죠. 과학, 물질, 문명.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의미로서 저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 게다가 깨진 육방세계,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의 과학, 물질, 문명. 이것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류를 위한 결과물로서 중요함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얘네들대로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얄팍한 관념의 세계에 복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인간의 관념 세계에 복종하는 수준에 이게 머물러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힘이든 과학의 힘이든 여러분의 영성의 힘이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지금 물질 문명 수준이면 가득하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서 그것의 전반적인 시선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쓸데없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초반 강의에서 웜홀이며 블랙홀이며 화이트홀이며 차원이며 이런 얘기를 다 했던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음과 양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공부도 배움도 깨달음도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식으로 넘겨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일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보, 또 일보. 과학물질 문명은 그들 손에서 그렇게 계속 앞으로 나가 있으니 우리가 일단 깨지지 않은 세계를 인지하고 만들겠다는 노력을 해서 그거하고 발맞춰서 올라가야죠.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5도의 소외탄 소년처럼 우리가 그 과학물질 문명 위에 탁 올라타고 피리 부르면서 나중에 툭 하고 뛰어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5도 그림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치는 그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지금 제가 15도 설명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과학이라는 것을 왜 슈타이너가 얘기할까?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인이라는 관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주제자이자 관찰자 그리고 물질 세상이 풀어졌을 때는 주체적으로 실제로 관측하면서 주제자적 관찰자적 시점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바른 개별성을 알고 있는 개별적 자아, 개별적 인간이 되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슈타이너가 정리를 했는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하나의 정의를 그냥 써본 거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본래 면목을 알기 위해서 수행자로서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 물적, 영적 사고의 조화로서 온전한 나로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해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인간의 가치인 주인으로서 주제자로서 사는 것이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사람이 인간이 가치인 사람이 인간의 가치인 사람. 사람과 인간? 사람과 인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천부경적으로 보자면 사람과 인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인간은 뭐예요? 인간. 천지인 중간에 있는 인중천지일 인간. 천기를 받을 수 있고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이치를 알고 지기를 알 수 있는 사이의 존재. 인간. 존재적 정의죠. 그 중간에 있는 위치다. 조화롭게. 사람은 뭐예요? 이것을 알고 내 인생을 살아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살아서 알아가는 것. 사람. 살아서 알아가는 게 사람이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부러. 잘못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인간의 가치, 인중천지라는 그 가치,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저는 정의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 삶. 왜 그토록 사람은 미치지 않고서야 미쳤나? 왜 자꾸 궁금해할까? 이런 거 가만히 고찰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생각은 끊임이 없을까? 생각이 끊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또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에오식의 이 생각의 끝은 무엇인가? 절대 고요인가? 절대 무인가?
이러고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비라고 그랬죠, 제가. 이건 그냥 간단히 정리해도 돼요. 무언가 계속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깨닫는 과정에서는 맞지만. 그래서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 목적. 그러니까 제가 뭐가 나온 거예요? 강립행. 공부 많이 했으면 됐단 말이야.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여러분들 지금 목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안 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지식이야, 그냥. 나 그냥 알면 됐어.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래서 제가 강립행이라고 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왜 강력하게 지식이나 나 스스로를 믿고 그다음에 소망, 목적, 목표, 뭘 이루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야지. 그 개별성을 여러분들이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별성을. 그 소중한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있어야지 나중에 더욱더 공부가 되면 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공부 좀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서원, 각인, 지장보살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자꾸 얘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음은 그것과 다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다 있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우주 물리 세상 안에서 봉사 좀 해야지 뭐 돈을 요만큼 쓰면 되겠지 정의롭게 아프리카 아이들 불쌍해 한 달에 10만 원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가 두 개가 있듯이 여러분의 봉사도 두 개가 있는 거죠. 물리적 안에서의 그냥 물리적 봉사는 하등 쓸모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돈으로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 목적 설정을 제대로 해서 그 서원이 각인되어야지만 깨달음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그것이 없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띵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열반해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적 없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대단한 착각을 해요. 말은 막 떠들어요. 절대무가 되면 현실은 그대로 현실로서 벌어지기 때문에 무엇 하나 말할 필요도 없다는 상태가 된다. 그저 그러한 상태, 무의자연한 상태가 된다. 보이는 대로 펼쳐지고 보는 대로 느껴지는 것이 그게 전부다. 이런 말 누가 못해요. 그거는 깨닫는 과정에서 우주 정도 됐을 때 살짝 벗어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는 여기서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보살로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굴레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업을 안으면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오해를 갖고 이런 업을 아는 사람들의 상태가 뭐예요? 이 인류가 불쌍해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돈 벌고 싶고 기부하고 싶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그거 해결 방법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은 소중해요. 그 마음은. 그런 분, 마음이 가득하신 분들 있죠. 꽤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이 얘기만, 제가 이야기만 해도 유명하신 분들, 그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업 때문에 그런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업 때문에.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지장 보살이라고 하는 것의 서원은 여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 여기를 안 와봤으니까 모르지. 여기 얘기하는 줄 알죠. 여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치처럼 그저 그러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면.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제발 하지 말란 거예요. 특히 많이 배웠다는 선생님들 지금 이거 다 오해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깨달으면 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지. 깨달은 사람들이 이 얘기 또 많이 하죠. 하지만 진짜 현실인 거예요. 진짜 현실. 이 수준이 뭐예요? 무에 닿아서 똥막대기로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치로만 하니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해탈한 것처럼 상관하지 말래. 참.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좀비한테 배우고 있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쁜 말로 나 기분 좋게 눈물 흘리게 해준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021년엔. 그분들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전에는 그게 맞거든.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다.